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놀란 게, 첫 컨퍼런스는 보통 점심 먹고 시작하니까 오전에 잘 안 오시거든요. 근데 오전에 많이 오셔갖고 저 살짝 굉장히 많이 놀랐고, 사람 많이 안 오실 거란 생각에,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좀 준비를 했는데 많이 오셔갖고 좀 긴장은 되지만, 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진짜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 것도 아마 그때그때 답변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기민하고 효과적인 성장을 디자인하는 교육 설계자 김용웅. 네, 저는 경험을 읽고 교육을 하는 프론트엔드 교육 개발자 임동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까지 멋지게 사시험에 있었고 지금 동준님은 네, 저는 우한 영재들에서 우한 테크 코스라는 교육 기관에서 웹 프론트엔드 교육자로 현재 5년째 교육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희가 부트캠프 업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실패, 뼈저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부트캠프에서 성장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았더라, 아니면은 이런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피와 땀, 눈물들이 있어서 피땀 눈물로 좀 접었고요. 네,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실은 좋은 데이터 부트캠프는 무엇일까입니다. 근데 사실 부트캠프가 좋냐 아니냐를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굉장히 알맹이가 없는 얘기고, 우리가 거기서 한 템포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트캠프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성장을 잘할 수 있고, 또 운영진이나 설계, 또 강사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잘 부스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좋은 부트캠프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슬라이드는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패널 토크로 이 세션을 꾸민 것도 사실은 장표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 안에 가진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꺼내어지고 여러분들과 주고받는 영감을 통해서 저희도 통찰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트캠프가 궁금해서 오셨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걸 시작하기 앞서 부트캠프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트캠프라는 키워드가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선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트캠프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트캠프를 선택하셔야 된다면 좋은 부트캠프를 가셔야 되고, 부트캠프를 만드신다면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좋은 부트캠프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 멘탈 모델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트캠프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현업과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트캠프의 맹점이기도 한데요. 현업에서 정말 중요한데 부트캠프에서는 다루지 않는 경험들이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업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부트캠프에서 잘 다루지 않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사용자를 고려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현업에서 잘하고자 하는 거는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프로그래머라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잘 해결하는 거고, 데이터 분석가라면 거기서 이 데이터들 통해서 사용자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인사이트나 통찰을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보통 교육기관에서 이제 강의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실제 사용자의 문제 해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과정까지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웹 프론트엔드 교육자로서 좋은 엔지니어의 역량으로 무엇을 교육을 해야 되지? 어떤 경험을 만들어줘야지? 하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실제 좋은 엔지니어에 대한 메타적인 연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워낙 그 역량이 뛰어난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도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뛰어난 엔지니어의 역량을 이제 그 연구된 것들을 보면은 좋은 코드를 짠다는 그 중에 일부이고, 그 다음으로 동료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한다, 현재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꾸준히 학습한다 와 같이 실제 맥락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다른 역량들도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부트캠프에서는
좋은 코드를 짠다 이전에 코드를 짠다에 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현업의 경험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우한 소소스에서는 그런 현장 중심의 실제 중심의 사용자를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을 많이 경험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많은 부트캠프에서 겪는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강사가 현장 경험이 없어서 현장성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현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해서 현장성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분석 캠프를 예를 들면은 파이썬을 다 배우고 머신러닝 다 배우고 나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내가 가진 도구를 가지고 내가 가진 레벨을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사수할 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레벨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교육에서는 마치 완벽히 다 배우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고 해야 돼라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멘탈 모델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좋은 부트캠프일수록 현장을 시뮬레이션 한다, 현실을. 그리고 현실은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상태로서 내가 쫄리는 상태로서 일단 해보고 그것을 레슨으로서 앞으로 나아간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데이터 부트캠프에서는 생활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걸 가장 먼저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언제 가는지, 변비가 언제 있는지, 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생활적인 요소들,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초적인 SQL과 EDL을 가지고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 거기서 패턴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부트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와 기회와 변화의 시점을 가장 빠르게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뭐냐면 생활 데이터 분석해보면 뭐냐면은 나 EDA 겁나 못해. 나 SQL 공부 하나도 모르네. 파이썬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동기가 내 스스로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내게 주어진 앞의 진도들은 배워야 돼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뽑기고 싶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배우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저한 가장 좋은 접근이었다 라는 레슨이 있고요. 그럼 사실 아까 제가 효과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부트캠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좀 효과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용자를 생각하면서 작지만 유용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보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지만 유용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보고 사용해보고 사용자를 만나보는 경험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가 현업에 가면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그 역량이나 경험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만든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유지 보수 과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부트캠프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현장에서 필요한 중요한 역량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유지 보수 경험을 좀 넣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학생분들이 중간에 프로젝트를 하고 2개월 정도 동안 프로젝트를 서비스를 만들고 또 2개월 동안 사용자를 만나면서 유지보수 하는 경험을 하는데 저희도 뭐 강의 열심히 준비하고 막 하는데 강의를 했던 기간분에 그 프로젝트를 했을 때 성장의 폭과 밀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실제 사용자를 만나서 이게 먼저 중요하구나, 이 기능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유지보수하면서 이래서 코드를 이렇게 짜라고 했던 거구나 하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딱 떠오른 예시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제 프로그래머분들이 개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작을 할 때 기술적인 도전에 되게 매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멘토링 해줬던 한 팀이 그 스터디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게임 대기실처럼 들어왔을 때 거기서 뭔가 대기 룸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그냥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시 접속 처리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동시 접속 처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써먹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서 모집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유용한 스터디 경험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봐라 하니까 본인들에게 유용했던 스터디 경험을 떠올리면서 좀 더 하루 단위나
1시간짜리 그 작은 단위로 스터디 했던 게 되게 유용했었다 해가지고 기획 방향도 그렇게 바꾸고, 그리고 뭐 30분, 1시간, 뭐 2시간짜리 스터디 단위를 좀 더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시간 쪼갠 다음에 또 유용했던 스터디 경우 뭐였을까 하니까 스터디의 목표가 명확했을 때, 아 그러면 스터디를 만들 때 목표를 되게 명확하게 쓸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시간이 흐지부지 끝나지 않게 중간에 뭔가 알람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능들이나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면서 실제 본인들이 스터디할 때도 본인들이 만든 서비스를 쓰고, 저도 한 번씩 그 서비스를 쓰고, 실제 다른 외부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정식으로 쓰고 싶다라는 제안까지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를 고려한 경험을 떠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부트캠프 학생들에 의해서 가장 유용하고 재밌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까 데이터를 구할 때 가장 어려워하고요, 짜증내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분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와 자신들의 성장을 기록하는 웹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그를 수집했거든요. 사용자 데이터를. 거기 GA를 붙이고 거기서 데이터가 작게나마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더 많이 들어오게 하지? 이거 A/B 테스트했는데 이거 너무 좋았어. 식으로 내가 만든 프로젝트, 내가 만든 프로덕트가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반응을 얻고 그거를 테스트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신나하더라고. 근데 그거 굉장히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웹페이지에 BTM 심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이분들이 더 스스로 부스트 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효과적인 성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점은 부트캠프 운영진 측에서 성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나 정말 성장하고 싶어, 이 한계를 뚫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고 그 환경을 운영진이 제공했을 때 저는 가장 효과적인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다음 질문은 부트캠프 하면은 사실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TIL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고 기록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많이 써야지 포트폴리오 되는 것처럼 막 다 얘기하잖아요. 쓰세요. 하루에 한 번씩 쓰세요. 근데 그게 효과적인 성장인지 그게 정말 필요한 건지는 부트캠프에서는 어떻게 회고를 해야지 좀 좋은 회고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좀 애자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회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저도 부트캠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학생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회고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하는데, 이 회고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회고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회고하는 방법 검색을 하면은 뭐 KBT라든가 몇 가지 회고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방법들로 했을 때 본인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회고에 대해서 이번 회고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회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거였는데 이 템플릿대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이야기하지 못한 것 같다. 사실은 그 KPT에 있는 뭐 그런 템플릿에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의 감정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고서 신뢰도를 쌓는 게 더 중요한 순간도 있고, 우리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뭐 유지할 거, 개선할 거가 아니라 우리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고가 우리한테 진짜 의미가 있었나? 내가 한 회고가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었나? 를 한번 돌아보고, 근데 이때 효과적이었던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지금 내가 한 회고를 5점 만점 척도로 두면 몇 점 정도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5점은 진짜 중요한 통찰이 있었다. 1점은 그냥 별다른 뭐 메시지나 통찰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해가지고 보면은 한 2, 3점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2, 3점에서 내가 1점을 더 올리려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해봤으면 더 좋았을까 했을 때 그때 더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회고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 단위가 1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벽한 회고를 해야지라고 내가 5점 만점 척도를 두고 그걸 달성 안 하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제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개선과 변화는 5점 만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0.5나 1점을 올리는 게 개선이거든요. 그걸 누적해갖고 5점 가까이 만드는 게 내 목표가 돼야지. 저는 부트캠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들을 사실 생각해보면은 성장을 효과적으로 잘 못하는 분들은 자꾸 남과 비교하세요. 그리고 자꾸 완벽해지는 그림을 그리고 완벽에 도달을 못하면은 내가 잘못된 거라고 규정을 내리세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제로백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내가 이거네 1점이네 그럼 여기서 0점 올리면 1.5점이야 그 다음에 0점 올려서 2점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닌 분은 자꾸 제로백 가서 그럼 나중에는 처음에 성장은 많은 것 같은데 선형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회고를 하실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상의 점수에서 0.5점 그래서 1.5점으로 가는 여정을 하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게 되면은 남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트캠프에서 가장 최악이 이 친구들은 나 하는데 나는 성장 못하는 것 같은데 비교의식이거든요. 거기서 자유로워져야지 내 절대적인 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트캠프는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시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또 반대로 부트캠프가 시험이 잘 되냐? 라고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시험은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좀 취업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좀 어떻게 하는 게 조금 안 좋은 접근 방식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부트캠프를 오랫동안 운영하고 다른 부트캠프에도 특강이나 강연을 많이 나가는데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지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부트캠프를 수료하면 난 취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환상과 오해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그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은 IT 업계 채용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전략적인 게 많이 필요한데, 제가 부트캠프 같은 데 강연을 가서 보면은 관심 가지고 있는 회사나 팀 서비스를 여쭤보면은 약간 동공이 흔들리시는 경우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를 뽑아주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부트캠프는 당장 현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뭐 팀프로젝트라든가 현업에서의 경험을 좀 더 작은 규모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지 취업 알선 기업은 보통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뭐 팀, 그런 카테고리의 어떤 분야를 정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JD,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서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가설 설정을 잘하고 특히 어떤 분야의 가설 설정 잘하는 걸 원하지? 그런 것 역량들을 보고 내가 부트캠프에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뽑아먹을 수 있을까? 부트캠프의 모든 걸 내가 100%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진짜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 그런 뛰어난 역량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더 똑똑하게 부트캠프의 커리큘럼이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게끔 내 스스로 커리큘럼 재구성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 또 취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취업을 잘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실패를 빠르게 하신 분들이 취업을 잘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동재님하고 저는 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자주 쓰는 방법이 이력서를 빨리 쓰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부트캠프 보통 끝나고 나서 이력서를 쓰십니다. 근데 완성된 이력서, 내가 부트캠프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부트캠프를 만들어야 될지가 내 상이 내 멘탈로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첫 번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거를 만들려면 진짜 부지런히 달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절대 완성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면은 부트캠프가 끝난 후에 또는 직후에 이력서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트캠프에서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봤을 때는 계속 시기를 미루세요. 나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이력서 쓸 거야. 나 프로젝트 다 완성되고 할 거야. 나 지금 기술 모자란데 더 해야 돼. 미루면 미룰수록 잘 안 되고, 실패를 빨리 해서 나 이거 잘 안 됐는데? 그럼 이거 채워야지. 또 반대로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뭐 해야 될까요? 모르신다고 많이 질문해 주세요. 근데 완성된 이력서를 쓰고, 그럼 완성된 이력서를, 그러니까 일단 이력서를 쓰려면은 타깃 기업을 찾게 되죠. 그럼 거기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넣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SQL을 이용한 뭐 A/B 테스트를 통한 뭐 잠재 고객 과욕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공부할 게 A/B 테스트고 SQL 빡세게 해야 되고 고객 발굴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있어야 되고, 이게 부분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다 공부한다고 하면 나 타겟 생각 안 하고 그냥 공부했더니 또 공부해야 되겠네. 그럼 또 부트캠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빨리 하셔라. 그리고 이력서로 실패를 빨리 하실수록 사실 좋다. 라는 얘기를 더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공식적으로 그동안 부트캠프를 설계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나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까먹을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 경험을 같이 했던 분이 계신데 저희가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설문을 교육생 대상으로 다 뿌렸어요. 근데 거기 결론이 저희 워크숍 하고 싶어요. 저희 소풍 가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다가 해볼만 하겠는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물론 교육이 하루 까먹었어요. 교육을 하루 까먹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교육생들은 우리가 낸 의견이 변화가 되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우리 부트캠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을 부스트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들었고요. 우리는 교육생들과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부트캠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전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끈끈해지고 같이 달려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와이나스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부트캠프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부트캠프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는 계속 재미없게 공부만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걸 잘하려면 어떤 변화를 만들면 좋을까? 어떤 시도를 하면 좋을까? 또는 운영진이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 네, 저는 또 앞에서 이야기한 거 계속 연결이 되는데 제가 교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작지만 유용한 거를 자주 우리가 만들어 보자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런 교육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학생분들이 뭔가 문제를 접하거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거나 할 때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작게 쪼개고 유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보일 때마다 이런 게 확실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 교육생들 사이에서 뭐 쓸 수 있는 뭐 출석 체크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공간 관리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스터디를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면서 실제 쓰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고 그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가 교육기관 내에는 뭐 AWS나 이렇게 서버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데 교육 끝나면은 끊거든요. 저희도 이제 새로운 교육생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기들 비용으로 서버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고 서비스도 운영하는 게 있고 뭐 그래픽적으로 어떤 공간 예약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것도 계속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애정을 가지고 진짜 소프트웨어 장인정신 느낌으로 본인들의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억에 남고 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간식 만족도 측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식 나눠주잖아요. 그럼 간식을 메뉴별로 측정을 해서 운영들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식의 만족도가 높다. 그럼 저희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좋고 이분들은 간식의 만족도가 좋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나 프로덕트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쌓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든 친구들이 또 취업을 또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 애정이 있고 거기에 있는 아키텍처나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누구보다 너무 본인의 사례를 너무 잘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다들 면접이나 이런 부분도 잘 헤쳐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랩업한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사실 좋은 부트캠프에 대해서 사실 정의를 하자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 목적에 포커스된 부트캠프가 좀 좋은 부트캠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트캠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는 다 배워야지 이것저것 배우면 뭐라도 될 거야 라는 접근인데 이것저것 배우면 뭐라도 안 될 가능성이 더 많고 사실은 작지만 유용한 거 범위가 적지만 깊은 거를 배웠을 때 좀 더 유용한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가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데이터 분석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접근하는데 여기에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굉장히 다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건 그냥 한다는 거고 잘한다는 거는 그럼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고 리포팅을 잘해야 되고 설득을 잘해야 되고 이런 맥락적인 거, 비즈니스적인 게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배우려면이 아니라 무언가를 잘 배우려면 뭔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좀 잘했던 접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이거 부트캠프를 사실은 설계하거나 운영하시거나 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그냥 뭘 가르쳐야 될지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끝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부트캠프가 성공적일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던 부트캠프의 성공은 이분들이 이력서를 빨리 쓰고 기술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부트캠프가 끝나자마자 취업에 바로 도전하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실패하는 그림은 6개월이 지나도 취업에 하나도 도전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저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때 좀 더 좋은 접근이었다는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접근은 숙련도와 찍먹, 그리고 진짜 회고를 하느냐, 기록적인 회고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데이터 분석가라면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뭘 할 것인가 라고 접근하는 것과 뭐라도 배우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후기도 좋을 것 같아요. 후기도 부트캠프 후기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너무 만족해요. 다 배웠어요. 이제 이력서 쓸래요 하는 후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걸 잘 배웠고 유용했고 이제 쓴 이력서로 취업에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면접에서 유효했어요 라는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후기가 훨씬 더 좋은 후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트캠프를 만약 만들어 가신 분이 있다면 저희가 두와 돈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설계자의 강사나 욕심보다는 현실의 필요를 바탕으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 떠올려주면은 사실은 이분들에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부트캠프일수록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터지도록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도전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도 측정 제발 좀 그만해 주시고요. 만족도는 만족했다는 거지 이분들이 성장했다거나 성취했다는 지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얼마나 잘 성장했고 성취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계획된 과정을 완료하는 데 목표를 두지 마시고 이분들이 좋은 데이터 분석가가 잘 되려면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잘 되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로 접근해 주시면 좀 더 좋은 부트캠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현장 질문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보 같은 질문일수록 환영이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또 잘 이해가 안 갔거나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솔직하게 다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머쓱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 화면도 좀 안 나오고 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좀 머쓱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영호님께서 뭔가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잘 쓰는 거에 대한 그 맥락 고려하면은 우리가 더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예시를 하나가 좀 더 들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아까 생각이 나서 공유를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를 공부한다고 치면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치면은 거기에 있는 뭐 도형, 뭐 표, 이미지 막 이런 기능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거기에 메뉴 버튼만 해도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학습한다고 해서 내가 파워포인트를 정말 잘 쓰는 건가 하면은 사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프레젠테이션, 어떤 메시지나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효과적인 시각화 도구로서 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한두 장 만들더라도 그 실제 맥락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경험, 예를 들어 내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전달하고 싶다 하면은 도형을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내가 뭐 여행 다녀온 이야기에서 감동을 주고 싶다 하면은 사진이나 애니메이션 기능에 더 집중을 할 거고, 그런 것처럼 모든 걸 다 학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내가 뭘 잘하고 싶지? 근데 그 잘하고 싶다라는 게 또 회사, 팀,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타겟팅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부분 추가로 한번 공유 드려봅니다.
네, 저도 하나 추가하자면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트캠프 준비하시는 분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배우는 선택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 바닥이 있었는데요. 전공자라서 반드시 잘하는 거 아니고 전공이 관련돼 있지 않아서 반드시 못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내가 실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달려가느냐, 그리고 동료와 강사진들을 비롯한 환경들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내가 잘 부스트하느냐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립돼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도와가면서 부스트에서 성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성장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저희 필로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사실 1시까지 저기 네트워킹 장소 있을 거니까 자리에서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